민주당 전당대회 순회 경선 둘째 날입니다. 정청래 전 대표의 우세가 점쳐졌던 어제 충청에선 김민석 전 총리가 45.05% 득표율로 깜짝 1위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부산, 울산, 경남 경선장에선 서로를 윤리위에 제소하겠다면서 난타전을 벌였습니다. 이혜주 기자입니다. 서로를 향해 윤리위 제소 카드를 꺼내든 민주당 당권 주자들. 이번 선거 과정에서 잘못된 개파 행위를 한 사람들 윤리위의 심판을 받게 하겠습니다. 신천지 의혹 제기로 당을 공격하고 김민석 후보는 제가 당대표가 되면 반드시 윤리위에 제소해서 심판받도록 하겠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부산에서는 모두 노 전 대통령을 거론했습니다. 한빛 FTA 특위위원장으로 노무현 대통령을 뒷받침했습니다. 정몽준 노무현을 버렸다고 했을 때 투표해달라고 외쳤던 그날 밤을 기억하십니까? 그날 밤 김민석은 누구 편이었습니까? 3살 버릇 80까지 갑니다. 진정한 은인은 대중의 힘과 집단지성이야말로 진정한 정치의 근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저를 오랫동안 24년간 비판해 주신 노사모의 동지들과 어제 충청권 경선에서 303표 차이로 결과가 나뉜 정청래 전 대표와 김민석 전 총리는 엇갈린 판세 분석으로도 설전을 벌였습니다. 정 전 대표는 어제 충청권에선 졌지만 부울경에선 이길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김 전 총리는 오늘 숫자에서 져도 우리가 이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혜주입니다. 예, 3위와 4위의 주제입니다. 유시민 작가 계속해서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충청도 경선 지역에서 김민석 후보가 깜짝 1등을 차지했는데 오늘 부울경에서 경선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누가 웃게 될까요? 먼저 유시민 작가의 과거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유이재명, 저는 그걸 난동이라고 보는데요. 정치적인 난동. 그다음에 지금 X 같은 SNS를 이용해서 샤라웃하고 말하자면 이렇게 사람을 뽑아올리는 이런 방식. 그다음에 문조털레유라고 해서 사실상 그 작업을 해온 사람들을 대통령이 직접 했을 리는 없지만 그 대통령을 따르는 진영에서 컨트롤한 의혹이 굉장히 짙은데 이 방식으로는 그거 못한다는 거예요. 네. 대통령이 개파의 수장처럼 행동하고 있어요. 예,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과 절연을 선언했다고는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또 한 방송에 어제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그 방송국의 한 방송에 나와서 대통령과 내란을 극복하며 맺어진 전우애는 있지만 영원히 함께 가야 하는 건 아니다. 관계 유지하다 보면 비평할 수가 없다. 이제 뭐 헤어질 때가 됐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알겠는데 계속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글쎄요, 지금 전당대회가 이제 본격화되면서 조금 더 본인의 목소리를 좀 키워야 될 필요가 있겠다 싶으니까 계속해서 자주 지금 언론에 노출이 되는 걸 선택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저는 그 유시민 작가가 어제 하신 말씀 중에서 관계를 유지하다 보면 비평을 할 수 없다라는 말씀하시는데 그런 말씀도 일견 동의는 됩니다. 그러면 이 비평을 하지 않기 위해서 관계를 선택하신 적이 있었다라는 말씀이신지, 뭐 정치 비평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동안 이 좀 비평을 좀 떠나 있었던 부분은 그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저희가 또 이해하면 되는 것인가요? 지금 물론 사람들이 같이 뭐 일상을 보내다가 보면 또는 정치적으로 같이 어떤 길을 걷다 보면 그 생각이 달라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생길 수 있고 그러다 보면은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대놓고 누군가를 비판하기 위해서 다시 관계를 정리하고 그 정리된 관계 속에서 비평을 이어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상의 그 필연적 실패를 말씀하셨던 그때와 별반 크게 달라 보이지 않아서 듣는 분들은 좀 뭐 경우에 따라서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말씀 주고 계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도 유시민 작가의 발언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재명 정부를 공격하는 사람을 방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침묵하는 거예요? 유시민 작가의 이런 저주에 대해서 부처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왜 동료 후보들은 공격합니까? 2대1, 3대1 오늘도 정청래를 공격하고 있는 사람들 공격하려면 하고 때리려면 때리십시오. 저는 맞겠지만 당원들이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비판할 때 비판하지 못하면 반명입니다. 개혁 정치의 길을 떠나고 평론의 이름으로 과거의 민주진영의 길을 떠났던 그 길을 떠났던 분들처럼 다시 오류에 들지는 마시기를 경고합니다. 예, 이현정님. 지금 유시민 작가가 이렇게 했어요. 나를 폭탄 두르고 뛰어드는 자폭 테러범처럼 묘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때 보면 뭐 실패로 필패할 거다. 어물전 비린내 난다. 개파의 수장이냐. 이런 내용을 두고 아마 저 자폭 테러범에 묘사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본인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는 늘 비판을 할 때 굉장히 자극적인 언어를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같은 경우에 유시민 작가는 참 맞는 말 하는데 굉장히 우리가 뭐 상스러운 말로 뭐 네 가지가 없다는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예요. 근데 저거를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이어가고 있는 거죠. 그건 뭔가 의도가 있다는 뜻일 것이고요. 저는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를 보면서 앞으로 이들이 과연 그러면 이 두 쪽 난 이 상황에서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다시 어떤 재결합할 수 있을까?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오늘의 이 유시민 작가 이야기는 이제 헤어지자라는 이야기로 저는 비춰졌어요. 그거는 결국은 정청래 지금 후보는 끝내 유시민 작가를 비판하지 않잖아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함께 한다는 뜻이겠죠. 어떤 전당대회 결과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화가 예상됩니다만은 아마 이제 지금 친노 친문 진영들 또 기존의 운동권 세력들은 결국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뭔가 이제 좀 헤어질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 대통령도 사실 뭐 경제나 이런 것들이 탄탄하게 돼서 지지가 세력이 확실하면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게 흔들리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여권 내부의 헤게모니 싸움으로 이어질 겁니다. 자, 이럴 경우에 우리가 몇 차례 봐왔잖아요. 옛날 민주당, 즉 호남 중심의 민주당과 노무현 대통령 중심의 열린우리당의 분열 상태를 봐왔듯이 시즌2가 진행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어제 첫 번째 경선이 있었죠. 충청 지역이었습니다. 뭐 관련된 아까 목소리는 아까 3명의 후보의 목소리를 들었으니까. 자, 어제 결과를 한번 볼게요. 그래픽으로요. 자, 성친 부대변인. 정청래, 김민석 후보가 45.05, 정청래 후보가 44.61, 송영길 10.34. 박빙의 차이, 표차로 따지면 303표 차이로, 303표 차이로 김민석 후보가 이겼는데 이 충청 지역이 정청래 전 대표 후보의 고향이어서 정청래 대표가 이기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김민석 후보의 신승이었어요. 어떻게 보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정청래 후보의 고향이기도 합니다만 정청래 지도부 때 주요 요직을 맡았던 분들이 충청도를 지역구로 하고 계신 분들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김민석 후보도 본인 힘으로 이번 충청 경선에서는 7% 이내로만 진다면 승산이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오히려 7% 이내의 패배가 아니라 이겼습니다. 신승을 하더라도. 저는 이렇게 나타난 것이 그러니까 지금 정청래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 강성지층이나 이런 분들이 좀 여론조사나 이런 데서 좀 과대대표된 측면이 있다. 그럼 유시민 작가의 조금 전에 했었던 그런 발언들이 그러니까 사실상 정청래 전 후보를 지원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럼 유시민 작가의 그런 발언들이 오히려 악영향을 줬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걸 참 평가하기가 참 애매한 게 유시민 작가의 발언으로 갈라치기는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진보를 좀 민주적인 아젠다를 계속 강조하는 분들과 중도 실용으로 가는 분들을 이렇게 갈라치기 한 건 성공했는데 만약에 유시민 작가의 그 갈라치기가 없었다면 성공하지 않았다면 대통령과 결을 같이 하는 후보들이 훨씬 더 많은 득표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갈라치기가 됐기 때문에 뭔가 그래도 진보적 아젠다를 하는 분들이 뭔가 다른 쪽으로 좀 더 몰리는 적도 측면도 있기 때문에 저는 유시민 작가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그 박빙의 승부가 된 것이지 만약에 유 작가가 없었다면은 조금 더 격차가 큰 상태로 송영길 후보나 김민석 후보의 득표율 합이 훨씬 더 높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홍석준 의원님, 지금 뭐 물론 어제 A1위는 신승을 김민석 후보가 했지만 수석 최고위원 자리 뭐 1위, 2위, 3위 그러니까 팀 정청래라고 불리는 최고위원들은 정청래 후보의 계열로 불리는 분들이 많이 득표율이 높았어요. 그럼 나중에 이게 뭐 어떻게 결정이 날지 모르지만 그렇게 만약에 친명의 대표,
친청의 최고위원, 또 반대 경우 이런 경우에 또 당이 되게 혼란스럽지 않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당 지도부가 그렇게 된다면 좀 끌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현재 최고위원 선거에서는 최민희 후보가 지금 1등으로 달리고 있기 때문에 뭐 당선은 최민희 후보는 무난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되면은 이제 친청과 이제 그 친석계의 어떤 그런 어떤 그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선거가 이루어질수록 상대방에 대한 어떤 공격을 더 많이 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동거하게 됐을 때는 굉장히 좀 끓게 진행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예. 지금 화면에 있는 것처럼 신성을 했는데 사실은 이 구도 자체는 처음부터 정청래 후보에게는 좋지 않은 구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알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역사에서 당대표를 연임한 케이스는 김대중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두 분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연임에 대한 부담도 있고 예. 특히 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관계가 끌끌었기 때문에 좀 굉장히 좀 불리했는데 그나마 이까지 끌고 온 것은 유시민 작가라든지 이런 어떤 힘인데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힘이 조금 이번에는 좀 빠지지 않았나 좀 생각합니다. 예.